원래 전공이 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국사학 전공했고요. 침례신학대학원을 MDB 3년 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경주에서 한 25년간 시민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직장이 YMCA 강사로 경주 YMCA 시작해서 YMCA 사무총장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으로 한 8년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경북 노인복지문화센터 이사장이라든지 또 현재 그 경주 YMCA 원작 아카데미 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5년간 뭐 지역사회에 NGO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어르신네들 또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원자력에 또 조예가 깊고 전공자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 또 로컬 운동가로 현장에 있으면서 그 생생한 얘기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저 NGO 운동가들이 지금 보면 원자력 기관의 요소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또 저도 사회운동도 하고 또 원자력 그 아카데미 원장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찬핵이나 탈핵이나 발핵이나 친핵이나, 제가 지금 그 원래 드렸던 원고는 작년에 주로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5가지 원자력에 대한 것을 분류를 해봤어요. 친핵과 반핵, 찬핵, 탈핵, 그 다음에 안핵. 그러니까 안전한 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돌아가지고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경주는 지금 정말로 원자력의 메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05년도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2005년도에 방패장을 유치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대구 출신인데 경주에 1983년도에 제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국사학과에 경주가 좋아가지고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갔는데, 사회운동하고 시민운동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를 한다고 경주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에 웬 핵폐기장이 들어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1983년도에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월성 1, 2, 3호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를 했다시피 중수로 발전소고요. 그 다음에 경주가 신월성 1, 6이라 해가지고 경수로 발전소도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항공공단이라고 해서 방패장을 관리하는 그런 본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경주가 원전의 전주기 사이클이 있는 그런 아주 원자력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보면 관광으로 먹고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경주는요, 예전에 보면 월성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월성 원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경주 원전이 가면 아는데 월성 원전이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원전이 있는 지자체가 그 특산물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관광이나 농축축산물에 그 판로가 잘 안 될까 싶어가 영광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빛이라고 부르요, 한빛. 울지는 한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경주나 고리는 그 그대로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나?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의외로. 그것이 옛날에 월성군하고 경주시하고 통합해가지고 경주시로 됐는데,
그만큼 경주시가 서울특별시 2배만큼 넓어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의외로. 지금 인구가 한 25만, 한 4,000명, 6,000명이 되는데 얼마 전에 경주에서 천년 역사도시, 소멸도시 이대로 좋은가. 경주가 지금 소멸도시로 가고 있다는 그 정도로 경주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오지만은 관광이라 하는 것은 좀 교통이 불편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경주에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경주에 뭐 1박도 하고 2박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엔 자가용으로 오든지 KTX로 와가지고는요, 당일치기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에다가 숙소 다 정해놓고 잠과 모든 유흥은 부산에서 하고 경주는 그냥 당일 관광 코스로만 이렇게 전략해버린. 그러다 보니까 경주가 관광산업이 잘 안 됩니다. 의외로 외동에 가보시면 현대자동차 2차, 3차 밴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경주가 농업도시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이렇게 원자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이 경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면 지난 그 4월 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이제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제 재검토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5월 달에 그것을 발족을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강의를 들어보시고 알겠지만 원자력 하면 지금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저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찬핵이든 반핵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경주 상황과 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우리 경주가 했으니까 그때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임급적인 고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대로 원자력 전공가는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이렇게 이 원자력이 있는 도시에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의 현안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가 기후변화와 관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럼 이재근 목사의 생각은 어떠냐? 저거 원래 반핵운동가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이 확보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작년에 2018년도 세계 에너지 동향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현재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석탄 발전소가 한 46% 정도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2018년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46%가 석탄 발전소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26% 차지합니다. 그럼 합쳐가 몇 프로입니까? 72%예요. 그 다음에 LNG 발전소. 요즘 LNG 발전소가 지금 많이, 천연가스가 지금 많이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그럼 얼마냐? 거기 나오는 통계에 보니까 2.8%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OECD 국가는 한 12%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다 20% 올리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그 다음에 2030, 20% 정책입니다. 그걸 갖다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거는 탈원전 정책입니다. 표현을 그리 할 뿐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석탄 발전소가 46%고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가 26%부터면 뭐 72%인데요.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지금 당장에 전기가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원래는 다행스럽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그게 하나의 원래 우리가 올겨울에 전력난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고민 안 하고 잘 넘어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여기 오늘 그 대만의 교수님도 그렇게 말했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비율로 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조금 잘못된 것이 원자력에 대한 출구 전략이 좀 있으면 좋은데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 이념적인, 저는 왜 원자력에 대해서 이념적인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답답한 문제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저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미세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많은 석학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어쨌든 간 기후변화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만큼은 사실은 그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부인하면은 저는 안 된다. 물론 그것이 안전성이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 할 사람 있겠습니까? 찬성이든 반원전을 하든 그 시간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다른 이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전력 수급이 에너지 믹스가 적정한 수준이 갈 때까지는 저는 생각에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9년까지 노후원전 10기를 폐수하고 신규 원전을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울, 우리 지금 설명도 하고 있지만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백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정부의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그거는 말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지방 세수라든지 모든 것이 한 70%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요?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돈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주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6월 15일 날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 경주도 거기에 따른 지방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할 것입니다. 뭐 전기가 생산돼야지 우리가 지방 세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이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는 어쨌든 29년까지는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를 늘리는 이런 어떤 정책을 제가 볼 때는 임기 끝까지 갖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뭐 제가 확신한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변수는 있는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이 기구의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출구 전략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임기 끝날 때까지 아마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청와대 참모들, 사회수석이나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원전에 아주 강성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의 그 원자력 역사는 반핵의 역사입니다. 그 반핵의 역사는 뭐냐면 결국은 핵폐기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울진, 영덕, 영일, 안면도, 구릅도, 부안, 경주.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05년도 11월 2일 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로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8월 28일 날 방패장이 준공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30개월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90개월로 늘어나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준위 문제도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산정인인데요. 경주가 치반이 좋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경주는 활성단청 지진대에 속합니다. 김해, 경주, 영해 이쪽으로 가는 울진으로 가는 활성단청 지진대에 속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논리로 방패장을 유치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지질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방패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치반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돈이 더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패장 지하 사일로 주변에는 지하수가 1일 1600톤씩 나옵니다. 그 계속 펌핑하는 거예요. 그건 사이트 쳐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느냐. 해수가 유입된다고.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한번 나왔고요. 지금 그래서 아주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가 2019년 1월 19일 날 방패물 관리 민간합동조사단의 활동을 개시해가지고 지금 방패물 반입을 저지하고 있어요. 경주 시민들이. 왜? 원자력 연구원에서 핵쪽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캐리가 핵종 분석에 대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방패물을 지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전 참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한국 최고의 원자력 연구기관인 곳에서 그렇게 핵종 분석을 데이터를 오류를 만든다 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데이터 오류를 통해서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사일로 안에 지금 그 방패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이 지금 구성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해수가 유입되고 이러니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 사일로에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방패물 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